지금 어떤 상황이면 매도를 해야 하고 어떤 상황이면 그냥 보유를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합니다. 댓글 보니 아무리 말해도 개미들은 포모 못 참고 가진 이유 갖다 대면서 사는 패턴 역시 변치 않네요.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 오늘 영상은 이 패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2억 1,000만원까지 급등했던 미국 직투 계좌는 112% 수익률까지 떨어졌고 2억 밑으로 수익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계좌도 88% 수익률과 1,000만원 수익까지 떨어진 모습이죠.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도 떨어졌겠죠? 거기에 비트코인 수익도 곤두박질 치면서 2억 9천만원 수익에서 2억 7천만원 수익으로 약 2천만원 정도 수익이 곤두박질 친 상황입니다. 그나마 환율이 오르면서 조금 방어를 해주는 정도죠. 자, 그렇다면 지금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은 매도가 마려운 이 시점에 어떤 상황이면 매도를 해야 하고 어떤 상황이면 매도하지 말고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와 현재 풀이장을 살펴보면 드디어 제가 말씀드린 키 맞추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 못 오른 다우는 2일 연속 상승,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오른 나스닥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그 다음 S&P 500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즉 나스닥과 S&P 500은 얼마나 떨어질진 모르고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S&P 500은 장중 최고가를 찍으면서 장 초반 개미들을 다 태우더니 결국 꼭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역시 7일 연속 상승을 마감했죠. 참 재미있는 게 뭐냐, 저기 보이는 4월 웅덩이와 6월 웅덩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저런 웅덩이에선 더 떨어질까봐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상과 다르게 주식시장은 대다수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폭등하죠. 그렇게 이미 나스닥은 7일 연속 상승할 때, 즉 초과열 상태까지 오르니까 이런저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며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패턴인데요. 자, 뭔가 조정이 시작될 것 같고 키 맞추기를 할 것 같고 숨고르기를 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번 강세장의 대장주 엔비디아가 사실상 마이너스 8%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장대 음봉을 보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 4% 상승하다가 결국 장 마감할 땐 마이너스 4% 하락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8%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지금과 비슷하게 급등하다가 장 초반 상승하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큰 장대 음봉을 보였던 시기가 있는데요. 단기적인 급등 후 이런 장대 음봉은 잠시 쉬어가야 할 시기가 왔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캔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100% 조정장이 온다, 100% 쉬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맞출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초과열이기에 조심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솔직히 알고 있었고, 제가 어제 그저께 영상에서도 공유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초과열 구간이었던 이 시기에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신규 매수자들이 엔비디아를 매수하고 서학개미 순매수 1위가 엔비디아가 되니까 기막히게 딱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누가 봐도 오를 것 같은 이 시점이라서 매수했는데 큰 악재 없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해서 털리면 비로소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게 주식시장 패턴입니다. 자,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더 오르더라도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당분간 떨어지기 전까지는 매수하지 않는다, 떨어질 때를 기다리겠다는 영상을 올렸고, 바로 어제는 초과열 미국 주식 지금은 매수하면 절대 안 되며 지금 매수하면 대다수 개미 인증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막히게 하락이 시작되려 하는 현재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자료들과 데이터를 종합해보니 나스닥 7일 연속 상승 패턴에 RSI가 8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머지않아 조정이나 하락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본능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면 더 오를까봐 매수 버튼을 누르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매도 버튼을 누르죠. 제가 아무리 매수하지 말라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 매수할래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사도 될 듯. 7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매수하셈. 무조건임. 포모 못 참고 어제 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 라는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댓글들을 보면서도 지금 고점 그 어딘가에서 발생되는 댓글 패턴이 포착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리를 지배하냐면 개소리 그만하자. 저번 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100 넣었는데 8%나 올랐어. 지금도 참아? 내일 당장 들어간다. 라면서 오르니까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의 모습을 댓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막히게 어제 반도체는 폭락했죠. 제가 항상 극소수가 되어야 한다. 대다수와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당연히 본능을 이겨내는 게 쉽진 않지만 제 영상을 통해 공부를 하고 확신을 얻어서 쉽진 않으시겠지만 저와 함께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해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4월과 6월 초에 매수를 하고 지금은 관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금은 과연 그 어딘가라고 자료를 공유드리면서 RSI 81대 항상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조정장이 하락장이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관망을 해야 한다. 라는 자료를 공유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스윙 투자로 진입했던 속슬에 대해 매수세가 슬슬 약해진다는 느낌을 받고 음봉을 보이는 시기가 오면 스윙 투자 종목 XX를 익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음봉이 보이면 익절할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스윙 투자 종목은 익절 타이밍을 잡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점이라는 말씀이시니까 지금 매도했다가 웅덩이가 파이면 다시 들어갈까요? 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썸네일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면 매도를 해야 하고 어떤 상황이면 그냥 보유를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스윙 투자입니다. 스윙 투자로 진입한 종목들이나 단기 투자로 들어간 종목들, 이런 경우는 지금 매도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년 250만원 절세 부분입니다. 매년 250만원 절세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그 부분을 매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음 편히 연말에 매도하셔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금 비중이 없을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금 비중이 없다면 웅덩이가 만들어졌을 때 매수를 못 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지금 이 현금 비중을 10%에서 30% 정도까지 늘리기 위해 리밸런싱 매도를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저처럼 장기 투자를 하신다. 그렇다면 2억 수익이 깨지던 수익이 몇 천만 원이 잠시 깎이던 그런 자산의 단기적인 오르내림은 신경 끄시고 결국은 멀리 바라봤을 때 더 자산이 불어난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저와 함께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저도 스윙 투자로 진입한 속슬만 매도라고 그 외 나머지 모든 종목은 가만히 보유합니다. 이 수익이 어디까지 이번에 내려갈진 모르지만 그냥 가만히 냅두고 웅덩이에서 추가로 또 줍줍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자산은 점점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앙드레 코스털라니의 주인과 강아지 산책 이론 다들 들어보셨나요? 그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을 산책하는 개로 표현했고 그냥 걸어나가는 주인을 경제로 표현했는데요. 즉 경제나 기업의 이익은 큰 변동성 없이 장기적인 추세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미국 경제, 빅테크 실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우상향을 보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주식시장은 여러 이유들을 핑계를 가지고 크게 상승하기도 했다가 크게 하락하기도 하며 매우 큰 단기적인 변동성, 단기적인 오름과 내림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야겠죠? 주식시장이 크게 오를 땐 계좌 상승을 즐기는 것이고 주식시장이 웅덩이를 만들 때 그때 연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웅줍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봅시다. 7일 연속 나스닥이 상승할 때 이때 여러분은 오질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매수를 해야 하는 웅덩이 줍줍 구간으로 보시나요? 7일 연속 상승에 RSI가 80 이상이다? 물론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건 보유자의 영역인 것이고 당연히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망하면서 계좌 폭등을 즐겨야 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숨고르기를 할 것 같죠? 즉 조정장, 하락장이 찾아오면 이제 그 기회를 살려야 하는 겁니다. 즉 이제 다시 기회를 잡을 웅줍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왜 인내심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스닥이 7일 연속 상승하니까 더 오를 것 같은 고점 그 어딘가에서 매수하고 싶어도 웅덩이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생각보다 인내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극소수만 결국 부자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번 사는 여러분의 소중한 그 인생은 며칠 전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음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는 과열인데 결국 못 참고 매수를 하고 누군가는 매수하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성공하기 위해선 힘들지만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끈기, 인내,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위 1%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직접 제가 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저도 함께 계좌 수익이 여러분과 함께 내려가고 그리고 계좌 수익이 내려갈 때 웅줍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공유드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 옆에서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앞장서서 행동할 테니 끝까지 함께 가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